잠을 잤습니다. 7시간, 어떤 날은 8시간. 알람보다 먼저 눈이 떠진 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몸이 개운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일어나 세수를 하고 커피를 한 잔 마십니다. 그래도 머릿속이 맑아지지 않습니다. 오전 내내 무언가 안개가 낀 것처럼 멍합니다. 내가 잠을 너무 많이 잔 건가? 아니면 너무 적게 잔 건가? 이런 아침을 보내신 적 있으신가요? 한 번이 아니라 꽤 자주. 많은 분들이 이 느낌을 그냥 넘기십니다. 나이 탓을 하거나 요즘 피곤한 일이 많아서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겁니다. 그 피로 잠을 못 자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잠의 깊이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단순한 수면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뇌와 연결됩니다. 기억력과 연결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그 병과도 연결됩니다. 오늘은 그 연결고리를 천천히 처음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 걸까요? 잠을 충분히 잤는데 왜 쉰 것 같지 않을까요? 여기서 한 가지 개념을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잠은 한 덩어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눈을 감고 아침까지 자는 동안 뇌는 여러 단계를 반복해서 오갑니다. 얕은 잠, 깊은 잠, 그리고 꿈을 꾸는 렘수면. 이 세 가지가 하나의 사이클을 이루면서 밤새 4~5번 반복됩니다. 이 중에서 뇌가 진짜 쉬는 시간, 회복이 일어나는 시간은 바로 깊은 잠입니다. 전문 용어로는 서파수면이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깊은 잠의 비율이 줄어듭니다. 20대에는 전체 수면의 약 20%를 차지하던 깊은 잠이 60대 이후에는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잠자리에 드는 시간은 그대로입니다. 누워있는 시간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진짜 회복이 일어나는 시간만 조용히 줄어드는 겁니다. 충분히 잤는데 피곤하다는 말, 기분 탓이 아니었던 겁니다.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깊이의 문제였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깊은 잠 동안 뇌에서는 정확히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하루 종일 뇌를 씁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 뇌는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습니다. 생각하고, 판단하고, 감정을 처리하고, 누군가와 대화하고, 무언가를 기억합니다. 이 모든 활동이 뇌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 함께 일어납니다. 뇌세포가 활동할 때마다 그 부산물, 즉 노폐물이 조금씩 쌓입니다. 마치 공장이 가동되면 찌꺼기가 생기는 것처럼요. 이 노폐물은 낮 동안 계속 축적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청소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이 바로 밤, 그것도 깊은 잠입니다. 2013년 미국 로체스터 대학 연구팀이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뇌에는 독자적인 청소 시스템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름은 글림프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뇌척 수액을 뇌 조직 사이로 흘려보내면서 낮 동안 쌓인 노폐물을 씻어냅니다. 일종의 뇌 전용 하수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깨어있을 때는 거의 작동하지 않습니다. 얕은 잠 상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깊은 수면 상태일 때 이 청소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깊은 잠 중에는 깨어있을 때보다 최대 10배 빠르게 노폐물이 제거됩니다. 잠은 단순히 에너지를 충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뇌가 스스로를 청소하는 하루 중 유일한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이 청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뇌 안에 무엇이 쌓이게 될까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청소가 되지 않은 뇌 안에는 무언가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름은 베타 아밀로이드입니다. 어려운 이름이지만 개념은 단순합니다. 뇌 신경세포가 활동하면서 만들어지는
일종의 찌꺼기 단백질입니다. 소량일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깊은 잠 동안 글림프 시스템이 깨끗하게 씻어내줍니다. 그런데 이 청소가 매일 밤 조금씩 부족해지면 베타 아밀로이드는 조금씩 남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몇 달, 몇 년이 지나면서 이것들이 뭉쳐 덩어리를 이루기 시작합니다. 이 덩어리가 신경세포 사이에 자리를 잡으면 세포와 세포 사이의 신호 전달이 방해받습니다. 기억을 저장하는 연결이 끊어지고 판단하고 생각하는 회로가 느려집니다. 이것이 알츠하이머 치매의 핵심 메커니즘입니다. 2017년 미국 국립보건원 연구에서는 단 하룻밤만 수면을 방해해도 뇌 안의 베타 아밀로이드 수치가 눈에 띄게 증가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룻밤입니다. 반대로 깊은 잠이 충분히 확보된 날 밤에는 이 수치가 의미 있게 감소했습니다. 뇌가 스스로 청소를 마친 겁니다. 잠을 잘 자는 것이 뇌를 보호하는 일이라는 말, 이제 단순한 건강 상식이 아닙니다. 과학이 증명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깊은 잠이 부족한 상태가 며칠, 몇 달, 몇 년 동안 반복되면 우리 몸과 뇌에는 어떤 변화가 찾아올까요?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것들입니다. 크게 이상하다고 느끼지 못할 만큼 일상 속에 조용히 끼어듭니다. 방금 전에 들은 말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내가 뭘 하려고 여기 왔더라. 냉장고 앞에 서서 멍하니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열쇠를 어디 뒀는지 또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항상 같은 자리에 두는데 오늘은 왜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하루에 한 번, 두 번, 세 번으로 늘어납니다. 집중력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책을 읽는데 같은 줄을 세 번 읽습니다. 대화 중에 상대방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무언가에 오래 집중하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이었나 싶습니다. 판단도 느려집니다. 별것 아닌 선택 앞에서 오래 머뭇거립니다. 예전에는 금방 결정했을 일들이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스스로도 이해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이가 드니까 그렇지. 요즘 피곤한 일이 많아서 그래.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변화들이 시작된 시점을 떠올려 보시면 잠이 달라졌다고 느끼기 시작한 시점과 겹치지는 않으시나요? 기억력, 집중력, 판단력. 이 세 가지는 모두 깊은 잠 동안 뇌가 정리하고 강화하는 기능들입니다. 청소가 덜 된 뇌는 저장도, 집중도, 판단도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흔들림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십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도요. 이쯤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나이 들면 잠이 줄어드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저희 부모님도 그러셨고 주변 어르신들도 다 그렇게 사시던데요. 맞습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서 전체 수면 시간이 조금 줄어드는 것 자체는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중요한 부분을 하나 놓치십니다. 수면 시간이 줄어드는 것과 깊은 잠의 구조가 무너지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6시간을 잤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깊은 잠이 충분히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경우 뇌는 밤 동안 청소를 마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맑습니다. 반대로 8시간을 잤습니다. 그런데 내내 얕은 잠만 반복되었습니다. 이 경우 뇌는 청소를 거의 하지 못한 채 아침을 맞이합니다. 시간은 더 잤지만 뇌는 더 피곤합니다. 잠의 양이 아니라 질의 문제입니다. 나이 드니까 잠이 줄었다고 느끼시는 게 아니라 자도 피곤하다고 느끼신다면 그건 수면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깊은 잠의 구조가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히 받아들이고 넘어갈 자연스러운 노화가 아닙니다.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은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들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깊은 잠을 무너뜨리는 걸까요? 노화 외에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매일 반복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분들에게 해당되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늦은 식사입니다. 자기 전 2시간에서 3시간 이내에 음식을 드시면 소화기관이 계속 활동합니다. 위장이 일을 하는 동안 몸은 완전히 이완되지 못합니다. 깊은 잠으로 넘어가려면 몸의 체온이 서서히 내려가야 합니다. 그런데 소화 중에는 체온이 유지되거나 오히려 올라갑니다. 뇌는 잠들 준비를 하려는데 몸은 아직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불일치가 깊은 잠을 방해합니다. 두 번째는 잠들기 전 스마트폰 사용입니다. 스마트폰 화면에서 나오는 청색광은 뇌에 신호를 보냅니다. 아직 낮이다. 이 신호를 받은 뇌는 멜라토닌 분비를 줄입니다. 멜라토닌은 우리를 깊은 잠으로 이끄는 호르몬입니다. 잠들기 1시간 전부터 스마트폰을 보는 것 습관처럼 느껴지지만 뇌 입장에서는 매일 밤 수면 준비를 방해받는 일입니다. 세 번째는 불규칙한 수면 시간입니다. 우리 몸에는 생체 리듬이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자고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는 것을 몸이 기억하고 준비합니다. 그런데 평일에는 11시에 자고 주말에는 새벽 2시에 자면 몸은 매번 혼란스러워집니다. 오늘은 언제 자는 거지? 몸이 준비를 못한 채로 잠드는 날이 반복되면 깊은 잠에 도달하는 타이밍 자체가 무너집니다. 세 가지 모두 특별한 병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늘 밤에도 반복되고 있을 아주 익숙한 습관들입니다. 그렇다면 이것들을 바꾸면 실제로 달라질 수 있을까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것도 오늘 밤부터.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특별한 장비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당장 바꿀 수 있는 것들입니다. 세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취침 시간을 고정하십시오. 몇 시에 자느냐보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반복을 기억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누우면 몸이 미리 준비를 시작합니다. 체온을 낮추고 멜라토닌을 분비하고 뇌를 서서히 깊은 잠 쪽으로 이끕니다. 주말도 예외가 없어야 합니다. 딱 하루 늦게 자는 것만으로도 몸의 리듬이 며칠 동안 흔들립니다. 처음에는 어색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주만 지나면 몸이 먼저 졸음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잠들기 1시간 전부터 빛을 줄이십시오. 조명을 낮추십시오. 스마트폰은 손에서 내려놓으십시오. TV도 가능하면 끄십시오. 뇌는 빛이 줄어들면 신호를 받습니다. 이제 잘 시간이다. 이 신호가 있어야 멜라토닌이 제대로 분비되고 깊은 잠으로 넘어가는 준비가 시작됩니다. 밝은 환경에서 갑자기 눈을 감는 것과 어두운 환경에서 서서히 잠드는 것은 뇌 입장에서 전혀 다른 경험입니다. 세 번째, 잠들기 전 자극을 줄이십시오. 뉴스, 자극적인 영상, 걱정되는 생각들. 이것들은 모두 뇌를 흥분 상태로 만듭니다. 교감신경이 활성화된 뇌는 깊은 잠으로 넘어가지 못합니다. 대신 이런 것들을 해보십시오. 가벼운 스트레칭, 조용한 음악, 혹은 그냥 눈을 감고 오늘 하루를 천천히 내려놓는 것. 뇌에게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야. 이제 쉬어도 된다. 세 가지 모두 거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변화들이 매일 밤 뇌가 청소를 마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그렇다면 이 습관들을 이어가면 실제로 어떤 변화가 느껴질까요? 처음에는 거창한 변화가 오지 않습니다. 드라마틱하게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아주 작은 것들부터 시작됩니다. 자다가 깨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한 번 잠들면 아침까지 이어지는 날이 조금씩 늘어납니다.
처음에는 우연인가 싶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계속됩니다. 아침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눈을 떴을 때 느껴지던 그 무거움이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억지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몸이 먼저 깨어있는 느낌이 듭니다. 오늘 좀 잔 것 같다. 오랫동안 하지 못했던 생각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낮이 달라집니다. 오전에 커피를 찾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같은 일을 해도 덜 지칩니다. 집중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중간에 멍해지는 순간이 줄어듭니다. 대화 중에 상대방의 말이 더 잘 들립니다. 방금 들은 것을 잊어버리는 일이 조금씩 줄어듭니다. 이 변화들이 느껴지기 시작했다면 잘못된 방향이 아닙니다. 뇌가 다시 청소를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글림프 시스템이 밤 동안 제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수십 년의 습관이 며칠 만에 완전히 바뀌지는 않습니다. 어떤 날은 잘 안 되는 날도 있습니다. 늦게 자는 날도 생깁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한번 늦게 잤다고 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다음 날 다시 같은 시간에 누우면 됩니다. 뇌는 생각보다 회복력이 있습니다. 방향이 맞으면 뇌도 그 방향으로 따라옵니다. 오늘 드린 이야기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잠의 문제는 시간이 아니라 깊이입니다. 깊은 잠이 줄어들면 뇌 청소가 덜 됩니다. 청소가 덜 된 뇌 안에는 베타 아밀로이드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랜 시간 반복되면 기억력, 집중력, 판단력이 흔들리고 치매 위험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반대도 가능합니다. 깊은 잠이 회복되면 뇌는 다시 스스로를 청소합니다. 매일 밤 조용히 우리가 자는 동안, 그리고 그 시작은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밤 자는 시간을 하나 정하십시오. 내일도 모레도 같은 시간에 누우십시오. 그것만으로도 뇌는 변화를 시작합니다. 잠의 시간이 아니라 깊이가 뇌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앞으로도 도움이 되실 것 같다면 구독으로 함께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이 치매 시리즈는 계속 이어집니다. 수면 다음에는 무엇이 뇌를 지키는지 그 이야기를 다음 영상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겁고 좋은 날 되십시오.